네, 안녕하세요. 킹주리니입니다. 네, 어떻게 오늘은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찌니찌니잼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쇼디님, 아티스님,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번에 뭐 소주 한잔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언제 한번 좋은 날이 오겠죠. 네, 서울대에 있는 행복심리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조사해본 바로는 한국인이 가장 행복하는 순간이 언제냐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가족들과 여행지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을 때래요. 가족들과 항상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여행지에 가게 되면 좀 다른가 봐요.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에는 너 왜 할 거 제대로 안 했어? 너 집안 안 치워? 등등 일상적인 대화를 하게 되는데 여행지에만 가면 좀 기분이 전환되면서 또 먹으면서 이렇게 행복을 느끼고 기쁨이 커져가는, 그리고 마음이 순수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삼박자를 맞추는 것이 어, 가족과, 그리고 일상을 벗어난 여행지,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는 상황을 많이 경험해라고 하더라고요. 일부러라도 그렇게 세팅을 해라 말하는데 여러분들 가족들과 한번 여행을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선택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용기를 내셔서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도 응원이 되기도 하지만 구독자분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아주 좋은 스트로크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한테 칭찬하는 것, 그리고 내가 느꼈던 것을 솔직하게 말해보는 것 또한 나의 정신건강에 매우 좋은 수단 중에 하나니까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좋은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보통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투자를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었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저는 좋은 사람이었나? 내 가족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혹은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었나?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하락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긴장의 시간들이 연속되리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주말 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정신력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몸이 피로할 때에는 이성적인 판단이 흐려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 좋은 투자자는 잘 놀고 또 잘 쉴 줄도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하기 앞서서 과연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적이라고 표현되는 그 주식이라고 하는 녀석은 그래, 내가 이제는 좀 알 것 같아. 그런데 나는요? 나 자신은요? 얼마나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고 하는 그 자신이 정말 여러분 자신이 맞나요? 오늘은 그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해요. 내가 나를 알고 있나? 내가 나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은 없나? 그걸 한번 들여다보려고 해요. 디스카운트. 다시 말해서 현실을 왜곡하여 인식하는 것을 뜻하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음에도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부정적인 각본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깎아내리거나 나 스스로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가능성을 죽이는 암 같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의외로 나 스스로를 디스카운트하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에서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내 디스카운트의 특징과 그 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를 이용하면 내 눈으로 나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스카운트 영역이에요. 디스카운트의 영역은 내가 과연 어느 부분에 관련된 영역을 하고 있느냐라는
라는 것인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 세 번째는 상황인데, 자, 자기 자신을 디스카운트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을 디스카운트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저 사람 때문이야. 그래, 다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이런 것도 디스카운트가 있고요. 그리고 상황에 대한 디스카운트. 나도 그렇고 너도 그런데 그냥 사는 게 그런가 봐. 대한민국이라는 게 그런가 봐. 그럼 지금 내가 그냥 재수가 안 좋은가 봐. 그런 식으로 그냥 상황적인 특성에 문제가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경우죠. 제가 만약에 우리 킴이랑 식당을 갔어요. 갔는데 이제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업원한테 좀 물을 좀 갖다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에서 자꾸 쳐다봐도 저를 봐주지 않는 거예요. 종업원이 나를 계속 봐주지 않는 부분에서 어떤 생각들을 하는지에 대한 상황을 놓고 디스카운트 예시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식당에 앉아 있는데 종업원이 물을 갖다 주지 않자 목이 마른데 그래서 종업원을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종업원은 나를 쳐다봐 주지 않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돈 내고 음식 먹으러 왔는데 야, 여기서조차도 종업원이 나를 신경을 안 쓰네. 야, 다른 손님들한테 신경을 써주고 이렇게까지 내가 자기를 쳐다보는데도 나를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을 보니까 야, 내 인생 왜 이러냐. 돈 내고 밥 먹으러 왔으면서 물 한 잔도 못 마시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디스카운트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요. 자, 근데 그런 반면에 우리 키미는 이제 그런 저를 보면서 오빠, 킹줄인 오빠. 아니 그게 왜 오빠 문제야? 아니 종업원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잖아. 아니 골고루 손님들이 괜찮은지 봐주면서 돌아다녀야 되지. 왜 자기 할 일만 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탓할 때 다른 사람을 디스카운트하는 것이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킴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니야, 이 종업원이 바빠서 그런 거겠지. 그리고 뭐 나도 좀 기분이 그렇긴 한데 결국 세상이란 것이 이렇게 공평하지 못한 곳인가 봐. 뭐 세상스럽지도 않지 않냐? 뭐 이런 일이 많잖아.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저는 이 상황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구분하실 것은 디스카운트를 어느 영역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투자 성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꼭 알아야 되고요. 디스카운트의 유형이 있어요. 디스카운트를 내가 자극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하는지, 문제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하는지, 선택권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하는지 요걸 보실 건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 나 몰랐는데? 이렇게 자극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말하는 건데 이를테면 주식을 매수했는데 종목에 대한 관심이 아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대한 아무런 자극 자체를 받질 못하는 거죠. 자극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니까. 자, 이번에는 자극은 받아서 상황에 대한 인식은 했어요.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인지했는데 그래 뭐 한컴유드가 우주산업에 뛰어들었어. 그래. 캠트로닉스가 자신들이 개발한 뭐 V2X를 이용해서 지금 뭐 자율주행의 첫 단추를 끼우고 있어. 지금 뭐 공매도가 연기가 되었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나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문제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내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나와 관련이 없다고 여기는 것. 자, 그 다음은 선택권에 대한 디스카운트인데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시장이 폭락을 해서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네. 이 회사 정말 큰일 났네. 야, 여기서 나의 선택권은 그럼 뭐 손절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살려서 좋은 투자 자리에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무슨 일이 생긴 거는 알겠는데 뭐 내가 뭐 다른 뭐 방법이 있겠어? 참아야지. 별 수 없지 뭐 하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 회사가 사라지든지 말든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는 선택권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말해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기 내가 어느 날 살이 쪘어요. 네. 뭐 일반적인 일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옷이 끼어서 못 입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예, 옷이 끼었다고요. 옷을 입으려고 했는데 자극이 온 거죠. 옷이 끼었어. 자극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을 받았으니까 이게 이제 문제 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극을 안 받았으면 문제 단계로 갈 일이 없을 텐데 자극을 받았으니까 이제 문제 단계로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야, 내가 살이 조금 쪘구나 하고 인식한 거예요. 문제를 받아들였어 이제. 내가 살이 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뭐 이거 자체가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자, 문제 단계를 받아들였으면 이제 다음 단계 선택 단계인데, 자, 그럼 이제는 야, 그럼 살을 빼야지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 거예요. 이제 간단하죠. 자극을 받았고 문제를 인식했고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살이 쪘는데 나는 매일 밖에 나갈 일이 없어. 그래서 맨날 잠옷만 입고 있어요. 나가더라도 고무줄 주렁주렁한 옷만 입고 나가서 내가 살이 쪘다는 것을 체감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은 살이 찌고 있어도 매일 야식을 먹을 테고 나는 문제 단계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극 자체가 없으니까. 내가 살이 쪘다라는 것을 내가 직관할 수 있는 자극 수단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구가 집에 놀러 왔어요. 야, 너 뭐야? 너 살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남의 말을 듣고 문제로 갔다고 쳐도 살을 뺄 의지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라고 하는 첫 단추를 잘 끼워 넣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극에 대한 디스카운트가 모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 자극을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냥 가만히 내둬 보세요. 그러면 결국 악화돼서 문제가 더 커지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는데 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 이건 또 문제에 대한 디스카운트고, 어떤 일이 이미 일어났고 그 일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 자체를 무시하는 것. 이것은 선택권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예시를 들어드린 그 식당 있지 않습니까? 난 목이 말라요. 난 자극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이 마른 자극 경험을. 근데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물 한 잔을 마셔야겠어요. 그래서 두리번 하는데 종업원이 저를 안 봐요. 그러면 내가 가서 물을 가져오던지 아니면 목소리를 내서 종업원을 부르던지 하지 않고 눈만 보고 나 좀 봐요, 나 좀 봐요 하는 대응으로 계속 선택권에 대한 디스카운트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를 문제로 인식했다면 이제 선택권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변화가 가능한 사람은 자신의 실력을 쌓죠. 이제 실력이 쌓이게 되면 스스로 매수 타임과 매도 타임, 그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손절을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종목을 떠나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손절할 수 있죠. 손절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다른 종목에서 성공할 자신이 없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얼마든지 자신의 선택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만한 권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개인은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책임과 의무인데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투자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투자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신한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믿고 누구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자신이 개척한다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주식에 관련된 일을 읽어나가고 관련된 전문 용어를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투자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주린이 킹 주인이었습니다.